자, 오늘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시장에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 그 투자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일지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알짜 비상장 보유 지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주사가 앞으로 더 유망할지, 알짜배기인지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시장 안에서의 지주사 흐름까지 점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최근에 네. 되게 핫했잖아요. 네네. 그 배경에 주주 친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뭔가 하고 봤는데 도쿄 거래소에서 직접 나서서 주주 친화하라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또 상승의 배경이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국내도 가능한 건가? 예, 네. 그 일본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말씀하셨던 이제 시장이 나서서 주주권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맞물리면서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이런 강도가 좀 압축적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상승하고 또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2010년대 후반부터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 성향 같은 좀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체감적으로 자사주의 취득이라든가 소각 같은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 이제 주주 제안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주총을 지났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주주권 강화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 것 같고요. 다만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 단위로 좀 느린 호흡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시 강세는 사실 거버넌스 개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가시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이런 흐름은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아니면 시간이 걸리겠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네.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좀 정책 차원에서 지주사가 볼만한, 지주사 관련된 정책 저희가 체크할 만한 내용 없을까요? 사실 1999년도에 공정거래법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이제 다시 도입을 했는데요. 네. 제도적인 변화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이 2021년 말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최소 지분율 요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상장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에 20% 이상만 들고 있으면 됐었던 것이 이제 30%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좀 강화가 됐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인적 분할이 굉장히 많았었고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조세 특례를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완전히 일몰이 됩니다. 지금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한 40, 50군데를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막 유도하기 위한 뭔가 유인책을 추가로 더 내놓을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물적 분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사실 지주회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기업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최근 2, 3년 동안에 이슈가 되는 것이 멀쩡한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상장을 시켜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한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장치들이 발동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물적 분할한 자회사들을 상장할 때 상장 심사를 좀 강화하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모회사 주주들한테 자회사 주식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의 주주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지 기업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LS인데요. 오늘 주가도 괜찮은 흐름이죠. 일단 증권가에서도 실적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 내용으로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LS 전망 어떻게 하세요? 예, 그 말씀하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자회사가 상장돼 있는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네. 또 비상장인 LS 전선이 있습니다. 특히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 해적 케이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고요. 동해 해적 케이블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설비 증설로 인해서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지주회사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LS M&M이라는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M&M. 네, 네. 잘 아시는 그거랑 이름이 똑같죠? 먹는 거죠? 예. 네. 여기에서의 M&M은 메탈 앤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이 LS 니꼬 동재련이었고요. 원래는 일본계하고 50대 50 조인트 벤처 기업이었고 작년 4분기에 LS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LS M&M으로 바꿨는데요. 단기적인 효과는 이제 100% 자회사인 LS M&M으로부터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늘어납니다. 브랜드 로열티도 올라가고 또 배당 수입도 이제 50에서 100%가 되니까 2배가 되죠. 그래서 연간 한 1,100억 원 정도 지주회사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실적 인식도 지분법 인식에서 연결로 바뀌게 되면서 실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성장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좀 괜찮아 보일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LS M&M이라는 회사 밑에 황산니켈이라든가 전구체라든가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IPO를 통해서 시장이 올리고 가치도 많이 인정받고 또 구주 매출을 통해서 현금도 좀 들어오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와 1조 원 규모의 전구체 공장 신설 소식도 전해서 이게 또 시장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자회사를 통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과 한화 보겠습니다. 지주사의 저평가 공식을 깼다라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유달리 타 지주사에 비해 지주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적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솔직히 밸류에이션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네.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주요 지주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순자산 가치, 넷에셋 밸류, NAV 대비 할인율로 보자면 여전히 평균적으로 60%대의 할인입니다. 굉장히 저평가가 네. 돼 있는데 그래도 두산이나 한화가 여타 지주 회사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NAV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두산을 보면 두산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원전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또 손자회사인 두산 밥캣도 IRA 수혜로 1분기서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실적들이 계속 잘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두산의 NAV 모멘텀을 좀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화는 조금 다른 스토리인데 네. 작년 말에 그룹 내부의 구조 개편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일원화하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올해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달에 그 한화 오션,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죠. 네. M&A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도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기적인 방식 M&A를 통해서 그룹의 외형이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NAV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업은 LG입니다. 우량한 현금 흐름도 참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LG CNS죠. 상장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LG를 앞으로 좀 더 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LG가 참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최초의 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 현금 흐름은 굉장히 우량합니다. 네. 브랜드 로열티도 있고요. 배당 수입도 있고 LG 트윈타워에서 등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간 한 1조 1천억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재무 상태도 순현금이 뭐 1조 5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타 활발한 M&A를 하는 것 기업 그룹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이 가고 있었죠. 지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LG CNS입니다. 국내 IT 서비스 2위 업체이고요. 사실 IT 서비스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 전산실에서 시작해서 그 그룹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LG CNS는 특이하게 그룹이 아닌, 그러니까 대외의 매출이 대략 한 40% 가까이, 거의 이제 반반 정도가 대내와 대외로 나눠져 있어서 그룹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을 굉장히 꾸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상장을 할 준비는 이미 다 맞추고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가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 가치는 2천억 원이 채되지 않고요. 네. 반면에 이게 재밌게도 장외에서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50%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면 대체로 이 장부가에서 시장 가치만큼 가치 평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 지주사들 흐름을 쭉 들어봤는데 이들의 주가를 보면 희비는 다소 교차한다고 해요. 어디는 잘 가고 어디 못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은 뭐 여전히 절대 저평가 영역이고요. 네. 반값 이하에서 세일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두산, 한화, LS처럼 그 연결 실적 모멘텀이 좋아서 NAV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증시가 좋지는 않지만 지주회사의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큰 비상장자 회사 상장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이 조금 네.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알짜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가 어딘지 궁금해요. 좀 가장 매력적인 지주사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탑픽으로는 두산하고 LS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뭐 알짜 비상장 자회사가 이제 언급됐던 것들이 네. 뭐 잘 아시는 두산 로보틱스, 뭐 말씀드렸던 LS M&M 그리고 CJ 올리브영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 뭐 언급되는 기업 가치들이 지주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장이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두산하고 LS를 말씀드린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 90%, LS M&M은 말씀드린 대로 100%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구주 매출을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현금이 상당 부분 지주회사한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산하고 LS는 말씀드린 대로 연결 실적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기대감이 참 오래됐어요. 지금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언제 상장하는지 궁금증이 참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그럼 아직은 안 된 건가요? 여전히 저렴한가요? 글쎄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 현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인 다른 사업, 뭐 하다못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활발한 그룹은 어딜지도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대부분 지주회사들이 그룹 ESG 경영을 이제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주가치 제고는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LG가 이제 단발성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3년, 4년짜리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고 가장 크게는 삼성물산이 연초에 12%
약 3조 원짜리 자사주를 5년간 소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의미 있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아니었나. 물론 안타깝게도 주가에는 좀 반영은 네. 아직까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뭐 우리나라의 그 거버넌스 주주가치 제고 환경에 있어서 좀 한 획을 그은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지주 회사들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맛집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결같이 배당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는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배당 맛집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네. 뭐 10% 가까운 수준이 돼야 될 텐데 지주회사들이 열심히 배당을 주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뭐 시장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 뭐 3, 4%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당주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고요. 네. 다만 주당 배당금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배당 수익률도 좀 레벨업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종목을 꼽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LG가 한 4% 정도, 네. 그러니까 높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